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강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요, 우리 지방직 간호직 8급 해설 강의를 진행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험 보고 오신 우리 학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의 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중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해요. 크게 어려움은 없는 시험이었다. 우리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 보셨죠? 그 시험 난도랑 대동소이하다. 읽고 술술술술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어떤 특징점을 갖는 시험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문법 먼저 본다면, 문법은요, 뭐 보기 나름인데 4문제 정도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사실 문법 문제가 4문제에서 6문제 사이에서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로 본다면 뭐 크게 뭐 특이점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2022년 국가직 9급의 경우에는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론 문법 영역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형태론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이론 문법도 출제됐고요. 그리고 뭐 한글 맞춤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어 유형, 이것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장 수정 유형, 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다. 그래서 골고루 각 영역별로 낼 만한 문제들을 잘 냈습니다. 근데 대표성 있는 부분들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소위 얘기해서 뒤통수 맞았다 할 법한 그런 낯선 어떤 단어, 낯선 문제들은 크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높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단 기본적인 이론, 문법 이론을 잘 정리하셨다라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것들, 공부하실 것들 다 정리하시고 시험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조금도 문제가 없는 문법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문법은 뭐 크게 특징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문학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문학은요, 이게 사실 이것도 조금 보기 나름이긴 한데 3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문학이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적게 출제됐어요. 문항수에서도 특징점이 있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고전 문학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물론 호질이라고 하는 그 고전 소설 작품과 관련된 어떤 지문이 나왔지만 그건 사실 비문학 문제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뺀다면 사실 고전 문학이 출제가 아예 안 된 거거든요. 고전 소설도 안 됐고 또 고전 시가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현대 문학만으로 출제가 된 특징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현대 문학 작품들이 다 주요 작품입니다. 100% 주요 작품들로 출제가 돼서 사실 우리 학생분들 거의 다 아시는 작품들로만 시험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파수꾼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백석의 시, 현대시, 고향도 사실 제 딱잘 문학, 우리 지금 우리 학생분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풀고 계시는 딱잘 문학, 그 수능형 문제집 있죠. 거기에서도 백석의 고향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실 최인훈의 광장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고 풀어 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작품이 구성되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많이 낮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매우 쉽게 출제가 돼서 정답 근거도 잘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항수에서 좀 특징점이 있고, 그리고 고전 문학을 출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낯선 작품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특징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세 번째, 비문학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비문학이요, 이것도 좀 보기 나름인데 진짜 많이 출제됐죠. 10문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문항수 자체도 특징점 있죠. 보통 7문제에서 9문제 사이가 잘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항수인데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으로 본다면 한 문제 정도가 이론 비문학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9문제 이 정도가 독해 비문학,
이렇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기출, 문풀 시간에도 항상 강조의 말씀으로 드린 게 뭐냐? 요즘 트렌드는 이 이론 비문학을 정말 이론화시켜서 출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이론을 몰랐다 하더라도 읽고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나 그러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 문제를 포인트 잡고 그 이론의 포인트를 잡고 출제는 했는데 사실 공감적 듣기 못 들어보셨어도 문제 푸는 데는 조금 더 지장이 없게끔 출제를 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출제는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독해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특징점이 장문 독해라고 볼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이번에 제일 긴 지문이 900자 유형이거든요. 이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은요. 이번 2022년 국가직 시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가직 시험이랑 길이 차이가 장문의 그 길이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됐고요. 이 900자는 그렇게 긴 지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문이라고 보긴 좀 못하고 중문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참고로 우리 작년에 2021년 지방직 구급 시험은요. 1200자 유형이 출제됐죠. 1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 출제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장문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됐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중문 독해라고 얘기할 법한 그 정도의 지문 길이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뭐 비록 중문 독해라 하더라도 이런 900자 유형이 엄청 배정이 많이 되어 있다면 900자 만약에 이랬다면 사실 장문 독해 뭐 한두 개 있는 것보다 더 숨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0자 유형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더 짧아요. 더 짧은 단문 독해라고 봐야 될 지문들로 구성이 거의 됐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께서 독해를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크게 숨가쁘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좀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신 좀 짧은 대신 글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려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용 자체도 쉬웠고요. 그리고 정답 근거, 오답 근거를 찾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법한 그런 지문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의 난도가 좀 떨어지면서 시험 전반적인 난도, 체감 난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렵지 않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절반에 해당하는 이 10문제인데 이 10문제가 난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문학이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 체감 난도를 낮추는데 큰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휘 한자인데요. 이 어휘와 관련돼서 출제됐죠. 이번에는 속담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속담이 진짜 너무 쉽게 왜 냈나 싶을 정도로 쉬운 속담으로 정답지를 구성했죠.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걸로 출제를 한 거니까 사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한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한자 관련해서는 역시나 두 문제, 기존의 패턴대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 한 문제, 그죠? 요렇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두 글자 한자어 요것도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2022년 국가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한글을 변기해줬다는 거예요. 한글을 변기해줬다. 그러니까 체감 난도가 당연히 이것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자성어도 한글을 변기해줬고요. 두 글자 한자도 한글을 변기해줬다. 근데 이 변기해놓은 이 한글 한자들 이것도 난도도 낮다. 높지가 않다. 이 사자성어도 부안해동이 정답 선택지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뻔한, 너무나 쉬운, 거의 안 외우신 분이 없을 정도의 사자성어로 냈고요. 이 두 글자 한자 같은 경우도 내과, 우리 병원에서 그 내과 외과 할 때 그 내과로 냈고요. 그 내자가 안 내자인데 이에네 곧 내자.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뚱맞은 한자로 바꿈으로써 이건 진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답을 꼽을 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좀 낮아졌다. 출제 난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도 변기했고 그리고 그 정답 선택지 자체도 쉬웠다. 근데 이거 이번 2022년 국가직 9급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변화의 추세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든 아니면 두 글자 한자든 이렇게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한글도 좀 변기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쉽게 포인트 단어 한 글자 정도 알면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렇게 좀 출제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면 학생분들께서 아예 한자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단 그 노력이 너무 과할 정도로 시간을 투자할 정도는 아닌 그 정도 노력으로 점수가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난도가 조정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트렌드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트렌드라고 확정 짓기는 좀 못하고요. 이번에 6월 달에 보는 9급 지방직 시험 이런 것들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트렌드의 변화를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도는 중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평 그리고 뭐 수험 대책 이런 것들을 글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에듀 홈페이지에 글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 풀이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거의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학생분들께서 특별히 조금 보시고 싶었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조금 넘겨서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난도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쭉 들으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시험지는 준비하신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수업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다음에 기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어요. 다이어 문제죠. 인내심을 기르다. 요거는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육체나 정신을 단련하여 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운동한다. 이게 다이어 문제는 우리가 모국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 모국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맞출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들이 적어도 얘네는 정답은 아니겠다라는 느낌이 오게끔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번 그녀는 아이를 잘 기른다 해서 이 기르다는 아이를 보살펴 키우다라는 의미고요. 2번 그는 취미로 화초를 기르고 있다는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3번 병을 기르면 치료하기 점점 어렵다 해서 기르다는 증세가 나빠지도록 내버려 두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물에 빗대어 진리를 설파한다. 맞아요. 여기에서 뭐 말똥이라든지 아니면 여의주 아니면 그 말똥구리의 행동 아니면 용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설파한다. 그 진리는 뭐냐? 사실 선택지 2번과 관련 있죠.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인 거예요. 2번이 틀린 거죠.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두지 않아야 한답니다.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 맞고 2번 틀리고요. 2번이 정답. 3번 곤충과 신화적 동물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바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맞죠? 말똥구리랑 용. 4번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맞아요. 여기서 말똥은 사실 사소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절대 용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말똥구리도 용의 여유주를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 가의 앞부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도 말을 함부로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조심하면 상대방도 말을 조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되겠죠. 사실 이 속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거의 99.9%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 나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뜻의 속담이죠. 2번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만든다. 이 말은요. 말은 전해질수록 보태져서 과장된다라는 뜻이고요. 3번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리 비밀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니까 결론적으로 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이거는 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꼭 해야 된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지금 호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호질이 어쨌든 문학 장르로는 고전소설이어서 이거를 고전 문학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두기 나름이죠. 두기 나름이긴 한데 이건 비문학으로 두는 게 더 적절하다. 왜? 들어갈 어휘를 찾는 거기 때문이겠죠. 단 이 호질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면 사실 너무나 쉽게 0.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에 들어갈 말은 우화적이죠. 우화적이라는 것 인격화된 동식물로 풍자와 교훈을 나타내는 걸 말하죠.
실제로 호질이라는 것 자체가 호랑이의 질책이니까 호랑이가 여기서 북각선생이라고 나오는 표리부동의 선비를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니까 당연히 우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 네모박스에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호질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었다 하더라도 사실 읽고 충분히 근거 삼아서 푸실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정답은 3번인데 1번 의고적이다. 옛것을 본떴다라는 뜻이니까 관련 없고요. 2번 고답적이다는 속세 초연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을 이상으로 삼고 고상하게 여기는 것, 이게 고답적입니다. 관련 없죠. 4번 사실적이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최인훈의 광장이고요. 우리 학생분들 요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중립국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중립국으로 향하는 이명준과 관련된 이야기 요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1번 이명준은 선실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 위에서 둘레 6번째 줄 정도 되네요. 석방포로 이명준은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 뒤쪽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그랬어요. 선실 창문이 아니라 배 뒤쪽 난간에 서 있습니다. 2번 이명준은 배 안에서 부당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아닙니다.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헛개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헛게 보이는 거고요. 그것을 이명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명준은 석방포로가 되어 남한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닙니다. 위에서 3번째 줄 중립국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4번 이명준은 헛개비가 보일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헛개비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이거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결국 그 배 위에서 자살하면서 마무리되는 소설이에요. 남한과 북한 그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중립국으로 향하다가 자살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을 알고 계셨다면 사실 이거 진짜 0.1초고요. 그죠?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맥락상 헛개비가 보일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보기에 응답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론 비문학인데 심도 있게 이론화시킨 게 아니라 풀어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그냥 지식 없었어도 읽고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A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 3번째 줄 한번 읽어보면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요게 뭐죠 여러분들? 공감적 듣기죠. 그러니까 일체의 따짐 없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거죠. 이걸 공감적 듣기라고 하고요. 공감적 듣기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면 되냐? 분석적 듣기, 비판적 듣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따지는 거죠. 따져가며 듣는 거예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따져가면서 듣는 걸 분석적 듣기, 비판적 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보기박스와 관련된 상황을 비판적 듣기가 아니라 즉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듣는 건 누구냐, 공감하면서 듣고 말하는 건 누구냐, 요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냄새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어때? 요거는 지금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감적 듣기가 돼요. 근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다. 그죠? 이거 위에서 둘레 6번째 줄 끝에 보세요. 남이 뭐라고 한다 해서 쉽사리 뭐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 부하내동이죠.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총평 말씀드릴 때 사자성어 너무 쉽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글 변기했고 그 사자성어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다 알 법한 그런 사자성어들로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 파죽지세 같은 경우는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 뭐 이런 느낌이고요. 3번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완전하게 했을 때 쓰는 사자성어. 그 다음에 4번 순망치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그 밀접한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죠. 8번 갑니다. 밑줄 친 말이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요거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문법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성 있는 부분들로 문제를 출제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 사실 이 선택지 다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선택지 중에 모르는 게 있으셨다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대표성 있는 부분을 완전 지금 꼼꼼히 잘 정리해 두신 건 아니다라는 판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번 갑니다. 화단에 있는 흙이 찰지다 차지다 이거 둘 다 가능하죠. 원래는 차지다만 됐었는데 찰지다도 이제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밑줄까지 그어져 있으실 거예요. 2번 보세요. 글을 읽으려야 읽을래야 이것도 제가 심도 있게 다뤄드린 부분입니다. 려야와 레야 구분하자. 려야는 려고 해야의 줄임말이고 레야는 라고 해야의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으려야 즉 읽으려고 해야 읽을 수가 없었다. 이것만 맞고 읽을래야는 틀린 거예요. 이 레야는 어떨 때 쓰이는 거냐. 제가 기본서에서 예문 들어드렸던 게 이거죠. 집이래야 방 하나뿐이다. 이럴 때 썼었던 거죠. 집이라고 해야 방 하나뿐이다. 이럴 때 쓰는 게 레야고요. 려야는 려고 해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노란에 노란네 이거 아시죠? 이렇게 히읗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 다 대신에 네로 바꾼다. 그랬을 때 둘 다 가능하다. 히읗을 떨구고 네를 붙이는 것도 되고 히읗을 살리고 네를 붙이는 것도 된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거랑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 제가 뭐 말씀드렸냐. 이번에는 요 다 대신에 니로 활용하는 경우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둘로 나눠야 된다. 인과와 의문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인과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니를 붙일 때 히읗을 이렇게 떨구는 건 괜찮다. 그런데 히읗을 이렇게 살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의문의 경우에는 떨구는 것도 괜찮고 살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벼가 노라니 너무 예쁘다. 인과죠? 괜찮아요. 벼가 노랗니 너무 예쁘다. 안 돼요. 인과일 땐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문일 땐 둘 다 된다. 야 벼가 왜 이렇게 노라니? 야 벼가 왜 이렇게 노랗니?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의 경우에는 요것마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근데 내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전에는 주책이다가 안 됐었는데 이제 된다. 그래서 아우 주책이야, 주책이네 이런 표현들 다 이제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 2번이고요. 9번 요거 한자 문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 외과, 내과 할 때 그 내과를 지금 쉽게 출제했죠. 요걸로 낸 거거든요. 요거는 이의 내자, 곧 내자, 다이렉트 곧 내자예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간다. 이의 내자, 곧 내자거든요. 이게 지금 내과 할 때 쓰일 리가 없겠죠. 그러면 내과 할 때 내자는 안 내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캐슬입니다. 성에 사람이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요게 안 내자입니다. 내과 할 때 요걸 써줘야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안과 박, 내과, 외과. 그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 내가 가고 싶은 곳 은 또 나왔어요. 그럼 은 나왔다. 무엇이다,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2번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높이고 있다라는 서술어가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도 높이고 있는 게 되고 현장감도 높이고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죠? 현장감은 높이는 거지만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은 높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3번은 맥락 괜찮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거 없어요. 4번 그 일이 설령 실패했지만 설령이 나왔으면 가정을 해야죠.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의 표현이 나와주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문독해 그나마 제일 긴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길진 않죠. 그죠? 아주 길진 않고 그리고 난도도 높게 쓰여진 글은 아닙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랬어요.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정도 되나요?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시각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청각 자료도 제시하고 있네요. 시각, 청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정답 2번이고요. 근거 없어요. 3번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맞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세종실록에는 음력 1443년 12월 즉 양력 1443년 1월경이라고만 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출처를 언급하고 있죠. 세종실록이라는 출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청중에게 질문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맨 위에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1번 근거 찾았던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여기랑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이런 부분들 다 4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짧죠? 이렇게 좀 짧아요. 비문학들이 길지 않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확증 평양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요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 정답 근거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길이만 짧은 게 아니라 정답 오답 근거가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체감 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가 무려 10문제가 배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그냥 뭐 깔끔하게 잘 풀었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확증 평양은 뉴스의 비판적 수용에 관련된 인지활동 수행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인가요?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나왔고요. 3번 확증 평양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한다 그랬어요. 이건 딱 가운데쯤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뉴스를 선별하여 그 뉴스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나왔죠. 4번 확증 평양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건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고 많은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거 어렵지 않게 찾았고요. 13번 문법 문제죠.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인 것은 요게 형태로 문제죠. 근데 제가 항상 다른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 다른은 품사의 통용이다. 관형사 다른이 있고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 다른이 있다. 이거 두 개 묻는 문제 매우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로 구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이 관형사 다른은요. 이것 말고 그 밖의라는 의미로 쓰이면 이건 관형사 다른이고요. 형용사 다른은요. 차이가 있는 요 의미로 쓰이면 형용사 다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1번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이거는 관형사네요. 딱 봐도 그죠? 이건 말고 그 밖이죠. 2번 편식하지 말고 다른 음식도 먹어라. 이건 말고 그 밖의 관형사요. 3번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건 말고 그 밖입니다. 맞죠? 4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래요. 이거는 나와 생각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만 형용사, 나머지는 관형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항상 강조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법도 대표성 있는 부분에서 대표성 있게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번 이게 백석의 고향이고요. 이것도 초메인에 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잘문학에도 요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거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이 문제랑 지금 이런 유형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근데 뭐 읽어보셔도 사실 몰랐다 하더라도 읽어보셔도 충분히 알 법하게 쉽게 구성되어 있는 시기는 하죠. 내가 어느 외지에 그 북간이라고 나오죠. 이게 함경남도 지방인데 이 북간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 떠나서 외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팠죠. 그래가지고 한의사분한테 갔는데 그 한의사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고향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급의 그 분과 막역지간이시더라. 친구 사이시더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도 느낄 수 있고 아버지 친구도 느낄 수 있고 고향도 느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향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죠. 1번 갑니다. 의원은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다? 아닙니다. 따뜻하게 웃어주면서 빙긋이 웃어주고 그죠?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따스하게 손길로 나를 진맥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느끼는 게 손길이 따스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분께서 막 차갑고 냉정하게 했으면 그렇게 느꼈을 리 없겠죠. 2번 3인칭 화자의 진술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인칭이죠. 나가 나오죠. 나. 그 다음에 3번 시적 화자는 객지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네요. 맞아요. 나는 북한에서 혼자 알아 누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의원은 시적 화자와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알고 지낸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랑 그 의사 선생님이랑 서로 친구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15번 다음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짧습니다. 그죠? 이것도 매우 짧아요. 1번 개념정의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3차 흡연이란 하면서 개념정의 있고요. 2번 인과 있죠? 이 문단 시작 부분 3차 흡연도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3차 흡연 물질에 노출된 생쥐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폐에서 과다한 콜라겐이 생성되고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3번 열거도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강경변, 간암, 백이종, 천식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글이 길지는 않죠. 그죠? 1번 갑니다. 목격자 피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이 솔직하게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문제는 뭐냐? 그들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실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도 그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글 자체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문단 끝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들을 때 걸러서 듣는 게 맞다. 비판적으로 듣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꾸로 상대방이 하는 말도 내가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듣고 걸러 듣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1번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도 자기 자신을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걸러 들어야 된다.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행동을 몰라요. 3번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면 신뢰하는 게 아니라 걸러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왜 자기가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판결에는 이유나 상황이 참작되고 있네요. 실제 사람을 죽였는데도 방면되고 있죠. 그죠? 2번 신여척의 행동은 의롭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니까 풀려난 거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도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3번 형제간의 다툼은 크게 지탄받는 일이니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신여척은 원한을 갚으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왕의 교지 세 번째 줄 보면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벼랑간 발끈하는 사이에 싸움에 뛰어들어가서 혼내고 그러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원한은 관련이 없습니다. 18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레코드의 대중화로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요거 지금 딱 가운데 정도에 있죠.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정답 1번이고요. 이처럼 근거가 정확하게 출제가 돼서 체감 난도가 낮다. 2번 오페라 극장에서는 관객에게 레코드 음악을 들려주면서 흥행을 성공시켰다. 언급 없습니다. 근거 없어요. 3번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다양한 언어로 노래한 레코드를 제작한 게 아니라 요거 1문단 끝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20세기 초반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을 비롯해 북미 남미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적 스타로 성장한 거지 각 그 나라들의 말로 번역해서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에요.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새로 등장한 레코드 가격이 매우 비싸서 대중은 레코드망을 듣기 힘들다? 아닙니다. 위에서 둘레 여섯 번째 줄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상점, 유흥공간 등에서 홍보와 고객 유인을 위해 레코드 음악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다 해도 누구나 쉽게 레코드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19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디지털 기기는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언급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려면 문해력을 신장해야 된다. 요거 같은 경우 사실 맨 위죠.
디지털 문해력이 책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있다. 3번 근거도 사실 그 맨 위죠.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4번 인쇄물 독해 기술과 정보 판독 목적의 인터넷 독해 기술은 다르다. 요거는 가운데쯤 보시면 나와 있죠.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마지막 20번 이게 이강백의 파수꾼이고요. 이거 정도 모르시는 분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70년대 암울한 정치적 현실을 파수꾼 그리고 1위 때 이런 거를 상징으로 써놓은 희곡이죠. 1번 나는 양철북을 두드린 인물이다. 밑에서 두 번째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맞죠? 2번 다는 1위 때가 몰려온다고 외친 인물이다. 밑에서 첫 번째 다 1위 때다 1위 때가 몰려온다 있죠? 3번 촌장은 다가 망루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린 인물이다. 아닙니다. 맨 밑에 있는 촌장 그러니까 가운데쯤이죠. 글로는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라고 올라가게 하고 있죠. 오히려 3번 정답이고요. 4번 식량 운반인은 이전에 달을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거는 맨 위에 촌장 세 번째 줄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휘리릭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도요. 난도가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마 학생분들 이 정도 근거만 말씀드려도 끄덕이시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해서 지방직 올해 6월 달에 보는 지방직이 무조건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건 없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쉽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공부하시는 것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까지 그러니까 완전 상은 아니더라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그래도 건드려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지방직 6월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험 대박 나시기를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듀195강사 배용표 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